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쳐 사는 남자 조성일.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9월 24일 시장 마감되었는데 그동안에 한 달 반 정도 시장이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하고 좀 횡보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는데 오늘 하루 시장에 대해서도 참 얘기할 게 많지만 특히나 오늘 헬릭 스미스가 임상 3상 실패해서 하한가 맞은 얘기를 오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대호야, 오늘 헬릭 스미스 왜 이렇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시장은 특별한 흐름은 없었고요. 헬릭 스미스가 점 하한가로 시작해가지고 하한가 한 번도 풀리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저희는 보유하지 않아서 아무 일 없었지만 오늘 사실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견된 악재였다. 저는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보시면 어제 공시 내용을 본다라면은 어제 저녁 6시 넘어가지고 나왔죠. 공시 내용은 쉽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물질이 엔젠시스가 이제 임상을 연기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원래가 이런 악재 같은 내용은 어렵게 해서 투자자들을 원래 혼란스럽게 하고 최소한의 충격을 받기 위한 회사의 그런 의도들이 있죠. 꼼수네 이거, 꼼수. 네, 보통의 회사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장은 그렇지만 역시나 빠르게 악재를 주가에 반영시켰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임상 3상에서 이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있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짧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올 한 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악재들이 많았죠. 코오롱 생명과학 이 큰 기업에서 하는 것도 취소되고 지금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서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지. 또한 신라젠도 임상이 종료되면서 이렇게 점 하한가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올해 최고점 대비 한 87% 이상 지금 신라젠이 그렇게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존버가 답은 아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헬릭 스미스는 한 번도 하한가 탈출을 못하고 그렇게 좀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매도 잔량이 400만 주 이상이 그렇게 쌓여 있잖아요. 예, 오후 시간인데도 그렇게 매도세가 대단했다. 시장의 사람들은 악재를 빠르게 그렇게 알아차리고 전량 다 매도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임상 3상에서 이제 실패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제 좀 빠르게 해서 2021년, 2022년 안에는 끝내야 되는 게 이제 목표다. 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위약군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약이 있고 가짜 약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미리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서로 섞였다. 그런 의심이 지금 나고 있다. 이거 정말로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단히 좀 이례적인 일로 저는 매우 충격을 좀 받았고요. 저는 사실 좀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런 신약 개발 시험은 아니고 알바로 생동성 시험을 했었는데요. 그 유명한 생동성 시험. 예, 맞습니다. 마르타 시험 하면서. 예, 마르타 시험이라고 하죠. 예, 복제약이죠. 복제약인데 효능을 똑같은 거를 건강한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런 간단한 시험도 전날에 소집을 해가지고 또 당직 사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못 먹게 하고 술 담배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밥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게 음식도 다 똑같이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재가지고 하는데 이 큰 실험을 갖다가 이렇게 약이 섞여 것처럼 의심이 된다. 지금 이래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매우 큰 충격이고 내일도 이제 쉽지 않다. 하한가 예측은 하긴 어렵지만 시장의 충격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렇게 임상 저는 좀 그렇게 실패했던 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좀 앞전을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 세시즌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헬릭 스미스와 좀 비슷한 좀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을 보면 헬릭 스미스도 내일부터 해서 앞으로의 일정 주가 동향들을 좀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주가 동향은 좀 어떻게 봐?
저는 이게 되게 좀 이례적인 일로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수익과 매출이 꾸준히 나는 회사들은 이런 악재들은 원래 기업은 돌발 악재라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원래 그냥 매출이랑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신약 개발 이거 하나로 유지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주가를 유지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정적이고요. 뭐 당연히 급락이 나왔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언젠간 나오죠. 예, 그럴 때 좀 현명하게 좀 대처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좀 제 개인적인 주식 전문가로 의견은 전 그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한 뭐 제약바이오 중에 그러면 이런 위험한 기업들 말고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던가 업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나도 한번 네. 사실 제약바이오 올해 내내 너무 악재만 많았지만 맞죠. 분명히 그 속에서도 올 하반기 때 내년 초에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 네, 그렇죠. 있는데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린 아쉬운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한번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과연 제약바이오 답이 없나?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좀 앞으로 올 하반기 때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추려봤거든. 화면을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주도 보면 9월 27일 날 삼성 바이오에픽스가 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회사인지 이걸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개인들 투자자들이 많이 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색깔을 좀 칠해볼게. 메지온 11월 16일 날 이제 유드나필 관련해서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얼마 전엔 지연됐었는데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되고 이때 잘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FDA에 NDA 신청하게 되는데 사실 올해 하반기 때 제약바이오의 마지막 희망 중에 몇 가지 있던 것이 오늘의 헬릭스미스랑 11월 16일의 메지온인데 메지온은 정말로 잘 나와야 될 것 같아. 물론 그렇죠. 내가 제약바이오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나도 여기저기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는 사람일 뿐이다 보니까 유드나필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 나도 물론 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11월 16일 날에 메지온은 좀 잘 나와줘야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도 좀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코스닥 지수 다 무너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도 투자 심리가 훼손되다 보니까 매매할 수 있는 기회 찾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나도 메지온에 좀 기대가 좀 있고 뭐 화면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일정 적어놨는데 투자자분들도 여기 있는 화면들 내용들 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만 체크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개인적으로 지금 색깔 칠해놓은 메지온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칠해놓으면 연말에 한올바이오파마 그래서 두 가지 지금 파이프라인이 있거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임상 2상 톱라인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탑라인 발표가 올해 연말에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기대하는 이유가 두 물질 모두 다 그 임상 단계를 거치면서 이미 가능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미 해외 기업의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파이프라인보다는 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네. 그래서 나는 올 하반기에도 주목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지만 메지온하고 한올바이오파마를 올 하반기 때에 관심 가져볼 중요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어. 네,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좀 특성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만의 그런 어떤 특징이나 그런 건 있잖아요. 그렇지. 어느 업종보다도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특징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것도 한번 내가 좀 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화면 네. 보면서 네. 얘기를 해줄게 한번. 제약바이오 업종 특징을 한번 적어봤는데 조사해 보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 내가 알던 거와 비해서. 근데 먼저 임상시험 진행 상황과 결과 그리고 뭐 정부 정책이나 또는 뭐 기술 이전,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죠. 그런 여부에 따라서 실적 이외의 여러 요소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너무나 크게 좌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벤트 맞아요. 하나하나에
정책 하나하나 때문에 주가 출렁거림이 매우 심할 수 있다는 거지. 대단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정 기업 가치랑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맞아요. 어떤 방식을 대입해도 평가하는 잣대가 너무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에 찍혀 있는 이익 이외에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보여지는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는 좀 그런 가치에 근간이 있다고 우리가 좀 보면서 산정을 좀 해야 되거든. 솔직히 수급이나 어떤 그런 기대감 이외에는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게 더욱더 우리가 투자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 그렇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우리가 이제 막 임상 1, 2, 3상 이런 거 단어를 알지, 옛날에 뭐 이런 거 몰랐거든. 이런 것들 몰랐고, 뭐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거 용어 어렵잖아. 네, 맞아요. 근데 하물며 뭐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뭐 플랫폼 기술 이런 것들 뭐 어려워 너무나.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도 공부가 쉽지 않다 부분이 있고, 또 방금 내가 이제 각 기업들마다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가치에 대한 판단도 어떻게 할 거야?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한미약품의 케이스처럼 라이센싱 아웃을 해외 유수 제약바이오 기업에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가적인 임상을 더 진행을 해야 그 이후로부터 마일스톤 이외에 추가적인 수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갑자기 그 수입했던 그 기업이 임상 중단해버리면 한미약품처럼 똑같이 얀센이나 그렇죠. 우리 옛날 그런 케이스처럼 그래버리면 뭐 그게 거품이 돼버리고 또 한미약품이 스스로 또 해야 되는 그 일을, 그런 것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버리는. 그래서 한미약품도 50만 원, 60만 원, 또 70만 원대 주가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30만 원까지 내려왔잖아. 네, 이런 부분이거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 불법 리베이트가 좀 관행처럼 되어 있어. 이런 부분도 기업 가치를 체크하거나 투자할 때 좀 변수가 많아질 수가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지. 이런 것들이 좀 제약바이오 업종을 봤을 때 특징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화면에 지금 나오지. 그 임상 단계 그리고 단계별 성공 가능성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미국 FDA 기준이야. 그냥 결론만 말하면 임상 개발할 때 총 11년에서 15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걸리고 개발 금액도 3억에서 5억 달러. 5억 원이 아니야. 그렇죠. 3억에서 5억 달러. 이거 산정할 수가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 보면 처음에 후보 물질을 개수를 5,000개에서 10,000개를 골랐다가 거기서 전임상 단계에서 250개로 줄이는 과정 속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중에서 또 이거 임상해보자 하는 것들이 10,000개 중에서 5개를 고르는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거든. 5개를 골랐다 하더라도 임상 1상, 2상, 3상을 하면서 너무나 현저한 확률들을 뚫어야지만 임상에 최종 통과되는 어려운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지. 그래서 거의 확률이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면처럼 이렇게 지금 보면처럼 10% 정도. 거의 뭐 10%밖에 안 되는 네. 어려운 확률이거든. 대단히 어려워. 근데도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두드리는 이유가, 사실 미국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 진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미국 시장을 두드리는, FDA를 두드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매우 어렵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좀 준비한 내용은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세 가지를 좀 조심해보자, 주의해보자.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리면 안전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투자는 더 중요하지. 첫 번째로는 신약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라인업에 대해서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이 기업 이거 좋으니까 그냥 해야지. 물론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스터디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내 스스로도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부족할지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 중에서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성공과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클 수 있는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다 생각 들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비가 오랫동안 또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반적인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수단이 있다거나 조금씩이라도 이익이 좀 나야 그래야 오늘같이 헨리 스미스나 신라젠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에 주가가 민감하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세상에 유행이 있듯이 바이오 기술도 유행이 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해외 동향을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파악하는 그런 정성도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좀 뜨고 있는 뭐 이중항체, 그다음에 면역항암제, 그다음에 뭐 플랫폼 기술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공부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혹시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또 한번 큰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 이슈를 포함해서 어떤 좀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좀 어려운 이 환경에서 좀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 한번 해주면 말씀 한번 드리면 좀 괜찮을 예.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굉장히 소중한데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는 않은데 종목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들은 그러한 특징들이 있고 좀 밸류에이션도 높고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어서 투자에 더욱 더 주의를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의견을 좀 덧붙이자라면은 대박 나기도 어렵다. 아까 통과되기가 임상 3상을 통과할 확률이 한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임상 3상까지 가기도 어렵지만 3상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통과하기도 어렵고 또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서 성공할지 큰 이익을 얻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산업 섹터를 보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잘 만들었어요. 누가요? 그러면은 핸드폰 잘 만들어가지고 그게 히트를 하면 나라에서 더 도와주거든요. 그거를 더욱 잘 만들어서 팔게끔 만들고 그런데 뭐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비싸게 판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또 시민 운동도 일어나게끔 되고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들은 인류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띠는 사업은 맞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약간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뭐 신약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수익과 직결돼가지고 10배, 100배 간다? 주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욱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 통과한 기업을 한번 보신다면은 보면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뭐 다 대기업이고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렇게 매우 적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별로 없구나. 예, 지금까지 된 대기업밖에 없고 그래서 성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선은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익과 매출이 있냐. 파이프라인에만 기대서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저는 좀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은 좋다.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갔지만 사실 시장은 1년에 반 정도는 하락장이다. 뭐 그렇지. 근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고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사는 게 좋고 올라갈 때 조금씩 파는 게 좋다. 근데 아직 지금 매우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폭은 굉장히 높고 굉장히 많이 크게 갈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 줘서 고마운 것 같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헨리 스미스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 헨리 스미스를 보유하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이 많이 좀 가슴이 쓰리고 전망도 불투명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 많이 되시겠지만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대호 전문가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갖춘다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 번 말고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내내 평생을 투자를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인데 이때에 앞으로도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초를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시간 마감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